함경도 농민들이 두만강을 건너서 간 곳은 지금의 러시아 극동지방입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말하기를 연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연해주이고 또 거기 있는 우수리강 이쪽에 이제 함경도 농민들이 많이 가서 이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블라디보스톡이라든지 하바롭스크라든지 이러한 도시들이 그 당시에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었고 이제 지금의 모습을 갖추는 어떤 그 기초 단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지금 이 블라디보스톡과 그 주변에 있는 그 지역은 함경도에서 넘어간 우리 이 조선 백성들이 많은 부분 이제 공헌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함경도하고 이제 그 밑으로 있는 것이 이제 강원도, 그 다음에 거기 이제 경상북도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고려인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함경도 출신들이고 그 다음에 이 강원도, 그 다음에 경상도, 특히 경상북도 출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경도에서 이제 그러한 두만강을 건너서 이주하는 것이 소문이 퍼지게 되면서 바로 그 밑에 있던 지금의 강원도,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경상북도까지 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동해안 선을 따라서 이제 이주를 하면서 이제 두만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이 함경도 농민들뿐만 아니라 그 동해안을 따라서 존재했던 다른 지역의 조선 백성들도 많이 이 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왼쪽에 보시면 이제 압록강이 있습니다. 압록강은 주로 이제 평안도 분들이 이제 많이 건너가서 이 조선에 이제 평안도 분들이 많이 넘어가서 이 만주 지방에 이제 거주를 하게 되고 지금 현재 중국 동포 조선족의 어떤 틀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19세기 말 이러한 조선 철종이 등장하고 난 이후에 안동 김씨 세도 정치로 인해서 이 평안도, 함경도 이 농민들이 이 삼정의 문란으로 인해서 결국 고향을 버리고 서서히 이제 벼가 더 많은 곳으로 이제 이주를 단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이 연해주, 지금 극동지방은 정말 추운 곳입니다. 정말 추운 곳이고 또 여기는 사실 농사 짓기가 참 힘든 지역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후대에 아주 위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벼농사를 짓기가 사실 힘든 곳입니다. 그렇지만 이 함경도의 농민들이 넘어가서 나중에 정말 엄청난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연해주 지방에서 벼농사를 갖다가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강제 이주와도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은 이제 그 북한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러시아 연해주 지방을 가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지만 이제 러시아와 이제 우리가 외교 관계를 수립하면서부터 이제 서서히 우리가 연해주에 관심을 다시 가지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비행기를 통해서 또 배를 통해서 연해주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연해주 지방은 우리 역사에서 발해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낯선 곳이라고 보기는 사실 힘들다는 거죠. 발해가 연해주, 극동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를 만들었고 또 오랫동안 국가를 존재시켰기 때문에 사실은 어찌 보면은 함경도 지방에 있던 우리 조선의 농민들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뭐 러시아인들이 살고 있지만 아주 낯선 곳이지만 사실 그런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또 좀 더 쉽게 넘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극동 연해주 지방은 춥고 또 바다가 얼만큼 이제 그러한 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극동 개발과 관련해서 함경도 농민들 또 동해안선을 따라서 살았던 우리 백성들이 두만강을 건너서 이 지역의 어떤 그 개발에 큰 역할을 하게 되고 지금 다시 역사가 반복되어서 우리 한국에 있는 또 기업들이 연해주에 가서 또 그 당시와 비슷한 그러한 또 어떤 개발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19세기 말 연해주 상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조선의
이주자들에 대한 러시아 당국의 태도는 실리적인 정책을 통해서 나타났다. 그러니까 일손이 부족하고, 자, 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 모스크바에서 지금 극동에 있는 블라디보스토크까지는 아주 거리가 멉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이제 트랜스 사이베리안 레일로드, 시베리아 횡단 철도입니다. 이 시베리아 횡단 철도가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오는데 19세기 말, 20세기 초 이제 막 이 철도를 공사를 완료했을 때 무려 한 달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모스크바에서 이 극동까지 오려면 한 달을 기차를 타고 와야 됩니다. 거의 9,000km가 넘는 그런 거리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철도가 블라디보스토크로 연결이 되면서부터 조금씩 유럽에 있던 이 러시아인들이 이 연해주 개발을 위해서 이주를 합니다만 그 수 가지고는 사실 아주 성공적인 개발을 하기는 힘들었고,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 조선, 그 다음에 또 중국, 이러한 또 사람들을 통해서 같이 이제 개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사실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7박 8일 정도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무려 한 달 정도 걸리는 그런 엄청난 거리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시베리아 횡단철도 때문에 사실은 연해주가 러시아의 어떤 그 새로운 어떤 정착지로서 이제 만들어질 수가 있었고, 또 거기에서 이제 우리 조선 백성들이 또 새로운 어떤 일자리를 찾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특히 우스리스크 지역은 항무지와 다름이 없었기 때문에 개간을 위해서 일손이 필요했다. 농사를 지을 수 없을 만큼 정말 척박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역을 우리 함경도, 우리 조선 백성들이 넘어가서 하나하나씩 개간을 하면서 이 지역에서도 이제 어떤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선 백성들은 농사기술이 어느 누구보다도 출중했기 때문에 사실은 러시아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고마운 존재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러한 그 농사기술 때문에 사실은 강제 이주를 당하는 또 하나의 어떤 비극적인 그런 사건이 발생하는 것인데, 자, 이미 조선 이주자들이 이전에 여러 민족들이 정착하여 생활하였으나 견디지 못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조선 이주자들이 그들의 목적에 적합하였던 것이다. 자, 지금도 러시아 정부는 연해주 개발에 한국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말 지금의 상황과 그 다음에 21세기 지금의 상황은 상당히 비슷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연해주를 볼 때에도 발해를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러한 그 연해주로 이주한 우리 함경도 조선 백성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또 우리는 그 연해주 개발에 대해서 또 새로운 방식으로 또 접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1869년 대홍수와 수학기에 내린 서리로 인해서 세금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이주하는 숫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삼정의 문란으로 인해서 말도 안 되는 세금을 더 부과했던 이 농민들이 정말 홍수까지 나게 되고, 그 다음에 기다리던 수학기에 서리가 내리면서 이제는 정말 기본적인 세금도 못 내는 그런 아주 급박한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함경도의 많은 이 농민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이제는 정말 떠나야 되겠다. 더 이상 여기서는 희망이 없다.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연해주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행스러운 것은 농민들이 아주 우수한 농사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사실 러시아에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게 된 것이고, 또 이것이 이제 러시아 정부에 의해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어떤 국가적 상황가
상황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새롭게 어떤 삶을 또 이어나갈 수 있는,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이 연해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연해주를 가게 되면은 사실은 많은 우리 이 고려인의 흔적이 있을 것으로 여러분들이 예상하실 겁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강제주를 당해서 연해주에서 다시 중앙아시아로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고 난 이후에 또 그들의 흔적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91년 소련이 붕괴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연해주를 갈 수 있게 되면서 다시 우리 스스로가 그러한 이 연해주에 이주했던 그런 한명도 농민들, 우리 조선 백성들의 어떤 역사를 갖다가 다시 우리가 발굴해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 사항을 이해한다 그러면 조선의 이 근대 역사가 얼마나 백성들한테 잘못된 방향으로 갔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 그래서 연해주로 이주를 하면서 1869년에서 1871년 동안 7개의 한인촌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인촌이 형성됐다는 것은 결국 이제 많은 한병도의 농민들 또 그 밑에 있는 지역의 농민들이 떠나왔다는 겁니다. 특히 1905년 을사늑약 이후에 조선인들이 대거 연해주로 넘어갑니다.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안동 김씨의 세도정치에다가 삼정문란에다가 대홍수에다가 서리가 내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국가까지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내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조선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1905년 이후에 많은 이 조선 백성들이 두만강을 넘고 압록강을 넘어서 새로운 지역에서 새롭게 살려고 이제 많이 넘어갔습니다. 자, 1879년 4월 이전에 넘어온 한인들에게 러시아 정부는 공민권, 거주증이라고 이야기하죠. 를 발급하고 10년까지 지원을 하였지만 이후 대규모의 이주가 시작되면서 대부분의 한인들은 제대로 공민증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주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연적인 그런 문제점들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넘어올 때는 러시아 정부도 이제 그 사람들한테 공민증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또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만 갑자기 대거 두만강을 건너오면서부터 러시아 정부가 아주 뭡니까 또 나름대로 당황스러운 그런 또 상황을 직면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점차적으로 이 한인촌에서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외국에 가서 산다고 할 때 정말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쨌든 거주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 국가의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살아도 된다고 하는 그런 인정서, 공민권 거주증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걸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말 무국적자로서 그렇게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나중에 또 가족한테도 엄청난 또 어떤 시련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자, 1884년 조선은 러시아와 조로 통상 장정을 체결하고 1888년에는 이어서 육로 통상 상정을 체결하여 극동 노령의 한인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조로 통상 장정과 육로 통상 장정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어쨌든 우리 극동의 한인들이 어찌 보면 이제 이게 국가로 살 수 있었던 가장 마지막에 어떤 그 배려가 아니었나, 정책이 아니었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당시에 조선 정부는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봤겠죠. 어찌 보면 이제 그 넘어가서 일을 하고 다시 돌아오면은 조선한테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예상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돌아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 1905년에 국가가 없어졌기 때문에
돌아갈 나라가 없어진 것입니다. 자, 이때부터 1884년 이전에 러시아에 이주한 한인에게 기화할 수 있는 자격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거스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면서 조선 정부도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연해주에 있는 한인들이 보다 더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그 사진을 보시면은 정말 조선 백성의 옷을, 우리 조선의 옷을 입고 그냥 이제 넘어가서 이제 거기서 러시아인들과 어울리게 되고, 그래서 정말 아주 뭐 낯설지만 그래도 우리 조선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98년, 99년에는 러시아 정부는 한인들에게 다시 한번 기화의 기회를 주었는데, 이때의 조건은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러시아에 이미 5년 이상 거주한 한인들에게 5년 경과한 뒤에 시민권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연해주 지방에서 지속적으로 거주를 하게 되면 시민권을 받는 그런 또 좋은 기회를 가졌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니까 더 조선에서 연해주로 넘어오는 수가 더 많아진 것입니다. 한인들은 1903년 4년에 가서야 기화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사진들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만, 정말 그 당시 어떤 극동의 모습들하고, 그 다음에 우리 조선 넘어가는 우리 조선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